맨날 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내 친구는 이렇게 해줬다는데 오빠는 뭐 없어? 이렇게. 남자는 뭔 죄야? 그냥 가만히 있는 죄야. 예전에 대한민국의 고질병, 비교병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비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비교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게 낮아지거든. 내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심해지면요. 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불행함까지 갖게 되는데 삶의 방식이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걸 의식해서 비교를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가 심할 경우에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나 제가 본 결혼을 좀 못하는 여성들이 이 병이 좀 심해요.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교병에 걸린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첫 번째입니다.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어.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봐봐요.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 변호사, 의사, 뭐 연예인 뭐 이렇게 멋진 애들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10명이 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 극소수만 그렇게 결혼을 한 건데 그게 마치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연예인의 결혼식도 부러워하고. 내가 연예인이 아닌데도 그걸 비교한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에 굉장히 막 내 남친은 저 정도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또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잘난 남자들은 이미 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이제 만날 남자가 없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가 심해지면요, 두 번째, 아직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준비는요 두 개로 나눠. 돈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치장비라 그러죠. 옷도 사야 되고 주기적으로 네일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뭐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치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치장을 하다 보니 나도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여기다 돈을 많이 쏟다 보니까 막상 결혼할 때 되면 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결혼할 수 있는 돈 자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게 비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지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이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 저 맨날 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결혼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살면서 그냥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지 마음의 준비를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친구랑 비교를 해서 내가 쟤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남자를 만날 자신은 없어.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준비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돈도 잘 벌고 멋있게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될 텐데 나도 이런 나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다. 보내고 나서 결혼하자.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나이 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 주변에 친구가 결혼을 정말 잘했어. 그 친구가 마냥 축하만 해주진 않아요. 여자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가 난단 말이야. 근데 내 옆에 있는 현실 남친은 내 친구가 결혼한 그 남자만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현실적이죠. 이렇게 비교병이 걸리다 보면 세 번째, 결혼 준비 및 신혼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내가 옛날에 쇼츠에서도 나왔지만 오빠 우리 결혼 어디서 해? 예비 신랑은 집 해온대? 강남에 집 해오는 거야? 몇 평 해오는 거야? 시댁에선 얼마나 준대? 이런 비교들 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염장 지르잖아. 오빠가 백은 사줬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도 아 뭐야 하도 가방 봤나? 왜 나는 가방 안 사주지? 짜증나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가? 예비 신랑한테 가죠. 아니 내 친구는 이렇게 해줬다는데 오빠는 뭐 없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는 뭔 죄야? 그냥 가만히 있는 죄야. 기업에서 보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나만 안 하면 바보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호주머니를 자극하잖아.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브라이덜 샤워? 그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해야 돼요? 브라이덜 샤워를 모텔에서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아니잖아. 호텔에서 하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 호텔도 뭐 어디 저기 시골 호텔에서 할 거 아니잖아. 5성급은 돼야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프로포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디올 가방, 시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확 이렇게 릴스로 해놓는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교가 이렇게 심해지면 신혼집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한다라는 인식이 거의 다 있어요, 여자분들이. 나 경기도 어디 빌라에서 시작해 라고 하면 떳떳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빌라라도 하나 있는 게 어딘데, 그죠? 아파트가 아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비교가 심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비교병이 결국에는 네 번째, 육아 및 가사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자, 임신한 순간부터 또 여자들 요새 보니까는 비싼 산후조리원 해가지고 주소도 위에다 막 다 찍어 놓더라고요. 티나게. 조리원이 비싼 건 얼마나 비싸게 나와요? 뭐 비싼 데는 1,000만 원도 넘고 그러던데요. 비싼 산후조리원을 굳이 입소를 하더라고. 그래 꼭 그걸 찍어서 올려.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영끌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들어보면. 이 영끌해서 올리면서 내 자존감을 위로 올리는 거야. 상대적 우월감. 근데 또 더 재미난 거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아, 얘는 여기를 갔는데 나는 이렇게 싼 데 갔단 말이야? 그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갈까요?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지. 육아시. 다른 남자는 육아를 하루에 얼마를 해준다는데 오빠는 이거밖에 못 해줘? 나는 산후조리원도 가장 싼 데 갔잖아. 근데 이것도 못 해주는 거야? 이제 그게 평생 이제 남자들 귀에 맹맹 이제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비교병에 걸린 여자들이 이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요. 재미난 건 실제로 그 남편들이 육아를 얼마나 해주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근데 왜 여자들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육아를 잘해준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지어내는 말일 수도 있지. 내가 우위를 좀 선점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동경의 대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옆집은 집을 사가지고 48평으로 이사를 간다더라. 우리 집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세를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어느 드라마에 막 나오잖아요. 비교병. 그리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몸매가 막 망가지는데 출산해서 막 보면 운동하고 막 마사지 받고 막 이런 거 올려놓잖아. 그것도 뭐 마사지도 한두 푼이에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거 보면서 아니 나는 산후조리도 이렇게 못하는데 쟤는 얼마짜리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저러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로 또 비교를 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어찌 보면 이게 망가지는 게 당연한 건데 나만 무너지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뭐가 와요?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죠. 갑자기 숨 막히죠. 근데 이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지.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가족 비교. 시댁에서 지불해줬다. 근데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아니 다른 집은 시댁에서 지불해줬다는데 너는 집도 안 해오고 뭐 했냐? 우리 뭘 받았냐? 이제 또 이 시댁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렇게 비교병이라는 게 고쳐지긴 하는 건가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런 비교병은 타고났거나 가정교육에서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매일같이 아빠한테 이랬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그런 걸 당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예시로 요즘 초등학생들이 200충, 300충이라는 단어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단어인데 이게 비하할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비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듣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보고 배우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알아? 200을 버는지 300을 버는지. 정말 심각하네요.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교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한 비교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가 결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시간에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좀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